안녕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소시오패스를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맨 처음에 명리 공부를 소시오패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소시오패스와 코디펜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소시오패스는 착취 성향이고요. 매우 불안합니다. 코디펜던트는요, 호구 성향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시오패스를 편인일주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주가 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편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코디펜던트는 식신일주를 코디펜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신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주 연월일시 8글자 안에 식신 성분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코디펜던트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식신일주인 사람들은 다른 유튜버들, 썸머님이나 뭐 여러분들 많이 계시죠. 이 소시오패스나 아스퍼거, 나르시스트, 코디펜던트들을 다루시는 다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서양에서는 소시오패스와 코디펜던트를 많이 발전을 시켰죠. 이 동양에서는 자, 이제 편인일주와 식신일주에 대해서 제가 소시오패스와 코디펜던트라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성향들을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거구나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더라 라고 지금 연결을 짓는데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 발전하고 있고 서양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발전을 이루고 있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는 이 사주를 별자리에 의해서 태어난 월로, 태어난 달이 언제냐로 월지로 인해서 같은 성향을 묶었고요. 동양에서는 사주 철학으로 생일로 했는데요. 예전에는 당사주나 뭐 옛날 거 요거는 연주로 되게 많이 기준을 삼아가지고 풀었어요. 옛날 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연주로만 풀어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조상님들의 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신분사회 자체가 내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의사를 해야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고 백정으로 태어나면 양반이나 관대를 절대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년월일시가 18세기 이전만 해도 연으로 해도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인간이 이미 깼기 때문에 이미 깨어버렸기 때문에 연월일시 중에서 일주가 훨씬 더 정확하고 나하고 맞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발전이 자 DNA가요. 인간의 DNA 이 세포를 분석을 해가지고 DNA에 사람마다 유전자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게놈 지도를 이제는 분석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 정도까지 왔는데요. 자, 인간 문명의 최고봉 이 사주 명리학이 종교, 사주 명리학, 초현실 세계, 마음 공부 이거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인간이 결국 도달해야 되는 신성 그곳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기에서 자 사주 연월일시만 가지고 인간의 DNA를 뽑아낼 수 있는 편인일주냐 식신일주냐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이미 세팅이 되어져 버리고 엄마 아버지의 자리 조상님의 자리, 내 자식의 자리까지도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인간의 바코드가 돼버립니다. DNA가 돼버리죠. 엄청난 학문입니다.
예전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는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자, 코디펜던트의 성향. 제가 식신일주의 성향, 호구 성향과 매우 똑같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소시오패스와 코디펜던트를 다루시는 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그것이 코디펜던트의 역할을 내가 했다. 그럼 식신일주 성향하고 매우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짐작하시는 그게 맞아요. 소시오패스는 다른 말로 편인일주이기도 하고 아폴론이라고 합니다. 코디펜던트를 키산드라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왜 이거를 언급을 하냐면요. 편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소시오패스들 되게 오만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작은 이득을 위해서 세상이 큰 이익을 희생시키더라도 내 자신만의 이득을 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이 편인일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막 그 구분 지은 것은 제가 구분 짓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피하자, 이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향과 이 사람의 성향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난 그 성향 그대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널 위해서 너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 이런 마인드여서 왜 도대체 이토록 고생한 나를 이렇게 너를 사랑한 나를 왜 도대체 돌봐주질 않는 거야. 나의 노력을 너가 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되게 억울해해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제대로 알고 이제 그럼 그 사랑은 독이 되는 사랑이니까 그거는 본인한테도 타인에게도 독이 되는 사랑이에요. 이쪽에서 그런 이상한 사랑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굴레가 그렇게 맞추어져 갔지만 본인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삶을 이제 제대로 살자고 저는 이거를 구분을 한 것이지 소시오패스는 나쁘고 차단해야 되고 그냥 막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 뭐 이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소시오패스하고 코디펜던트가 왜 이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었는지 예전부터도 예전 어르신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소시오패스 편인일주는 아폴론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제우스하고 레토의 아들입니다. 제우스하고 레토가 사랑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폴론하고요.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론하고 아르테미스를 낳는데 이 레토가 헤라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이제 출산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서 매우 돌아다니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 이제 아이들을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키우질 못하고 다른 신께서 테미스라는 여신께서 아폴론을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부터 양자였던 거예요. 계모 밑에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론이 계모 밑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아폴론은 매우 많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거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편인일주가 놓인 자리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갈구하고 쫓아다녀도 전부 다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아폴론은 질병의 이름도 아폴론이죠. 질병을 뿌리는 신이기도 하고요. 질병을 고치는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편인일주들한테는
같이 있으면 질병이 걸려요. 상대방이. 이 성격 때문에. 같이 있으면 질병이 걸리는데 그 질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건 얘야. 그래서 둘이 목매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이쪽을 목매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쪽도 이 사랑이 필요하니까 계속 목을 매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질병을 주는 신이기도 하고 질병을 낫게 만드는 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폴론이 되게 편인일주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게 뭐냐면 또 신의 음식과 신의 술을 먹고 바로 어른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인 채로 정서적인 성장이 안 되고 몸만 어른이 빡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 아이예요. 그냥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폴론이 하는 일이 질병도 뿌리고 인간 남자들을 되게 많이 죽이고 또 막 그 인간한테 2번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 아버지인 제우스를 죽이려고 레토의 복수, 자기 엄마인 레토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제우스한테 포세이돈하고 같이 둘이 편먹고 제우스를 매달으려고 이렇게 그 계획도 짜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죄를 지어가지고 2번의 인간한테 노예로 살게끔 만드는 죄를 줍니다. 그래갖고 아폴론이 한 번은 인간한테 뭐 성을 쌓는 그러한 죄를 1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 성을 다 쌓는데 이제 그 대가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복수를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인 일주들이 인간들한테 돈 받는 거를 되게 잘 못해요. 근데 이 아폴론한테는 돈 받는 게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돈에 매여버려요. 그래갖고 돈을 위해서만 뭔가를 배워요. 되게 많은 걸 배워요. 왜냐면 이 아폴론이라는 그 신 자체가 신의 아들인데 이성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없어요. 이성의 신이고 만능의 황태자라고 그래요. 아폴론을요. 그래가지고 태양의 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폴론이 다재다능해요. 할 수 있는 일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언가예요. 그래서 코디펜던트인 식신일주와 소시오패스인 편인일주가 자신의 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명리학이랄지 예언하고 관련된 그러한 일들. 이 편인일주들은 실제로 되게 요상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막 홈프를 본달지, 막 희한한 것들, 귀신을 본달지, 막 신을 본달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본인이 분간을 못해요. 본인이 늘상 보는 거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꿈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늘상 보면서도 명리를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명리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둘 다요. 그래가지고 이 편인일주가 예언, 공부, 예능 그리고 이 아폴론이 늘 갖고 다니는 그 악기가 리라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악기 연주를 대단히 잘하기 때문에 이 편인일주들이 음악, 악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능 이런 쪽에 굉장히 그 뛰어난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되게 잘할 수 있고 음악적으로도 되게 예술적인 그 재능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편인일주가 늘상 돈을 추구하지만 사실 이 편인일주가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거는 돈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명리 공부를 해서 예언을 해준달지 아니면 손이나 발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스포츠 마사지를 할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물리치료랄지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분야에 놓이게 되면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편인일주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상 배워야 되는 거는 당신의 업이에요. 아폴론의 그 만능의 황태자인 것처럼 되게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고 재능이 있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옮겨다니면서 계속. 왜냐면 그걸로 업을 삼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배워야 되지만 음, 돈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주겠다라는 마인드만 가지면 그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편인일주의 업에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 식신일주는요. 카산드라 신드롬 또는 키산드라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키산드라는 아폴론의 사랑을 받았는데 얘는 인간의 자식이에요. 왕의 자식이에요. 왕과 왕비의 자식이에요. 인간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폴론이 키산드라를 사랑해가지고 구애를 했는데 얘가 어떠한 발칙한 짓을 했냐면 너는 신이니까 늙지 않을 거고 죽지를 않을 거고 불사의 몸이고 나는 인간의 몸이니까 내가 늙어서 죽지 않겠냐. 그래서 사랑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키산드라는 자기가 원했던 예언 능력을 아폴론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한 진실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한 카산드라한테 아폴론이 얘를 갖다가 너의 진실을 모든 사람이 듣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면 그게 이제 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산드라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결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명백한 진실을 말하지만 세상이 카산드라가 하는 말은 결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앞서간 기술이나 제품, 인간들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키산드라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국 실패작이 되고 마는 그러한 기술들, 사람들, 그런 것들이 바로 카산드라 신드롬이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자, 아폴론의 사랑을 거부해버렸어요. 예언 능력만 받아버리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뜯기는 겁니다. 본인의 원죄를 아셔야 됩니다. 식신일주들 억울하셨죠. 왜 어떠한 이유로 내가 맨날 이상한 저 인간을, 정상적이지 않은 저 인간을 돌봐줘야만 됐나. 그것이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자신의 제품과 기술이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이 식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기술, 재능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평가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항상. 왜냐? 왜 시장이 평가하는 게 옳으냐면 알아주지 않는 기술은 나와봤자거든요. 죽임을 당해요. 마녀 사냥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앞서가 버리면 반발자국만 앞서가야지 너무 빨리 이렇게 세상에 다 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인의 그것만 맞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식신일주를 늦게 깨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키산드라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20%가 존재하지만 항상 늦게 깨어나게 하는 이유. 내가 16년 전에 이미 벌써 알았지만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었었고 덮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시간이 늦춰지는 것은 인류가 그만큼 빨리 깨어날 수가 없었기도 하고요. 만일 혼자만 깨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깨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버렸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적절한 때가 와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키산드라 신드롬에 걸린 식신일주한테서는 내 생각만 옳지 않고 세상과 같이 걸어가는, 그리고 뜯겨도 좋게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식신일주가 빠지는 오류가 매일 뭐냐면 욕심 때문이에요. 그냥 당장 오늘과 내일과 우리 오늘을 즐기고 앞날을 보면서 가면 되는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부, 오직 나만의 것, 이것을 생각을 해요. 식신일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에 빠집니다. 내 주장만 옳아,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주시고 삶을 정할 때, 이 세상은 모두 옳아. 이 세상은 모두 옳아. 내 생각은 나한테만 옳은 것뿐이야. 이 세상은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서 이쪽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이 예언 능력이었구나. 그럼 종교나 철학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구나. 그럼 이 손으로, 이 발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마사지나 무언가를 해줬을 때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하시고 자신의 업을 삼으십시오. 돈만 바라보고 가시면 본인의 본성, 돈만 딱 바라보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업을 끊기가 되게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제 본인의 성향들을 딱딱 알면 그 업을 끊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